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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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네, 안녕하세요. 도프존입니다. 오늘 촬영은 이제 2부, 완처분해 정비 2부를 촬영할 건데요. 완처분해 정비 2부에서는 이제 휠 빌딩하는 거랑 이제 완차 조립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일단은 휠 빌딩 먼저 할 거예요. 근데 휠 빌딩을 하기 전에 그 전 휠이 얼마나 상태가 그지 같았길래 리빌딩을 하냐, 그냥 투링을 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안 끝나고 리빌딩까지 하느냐, 자,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스포크가 기존에 껴져 있던 스포크예요. 그대로 이제 여기 밑부분을 커팅을 해서 잘라온 건데, 일부러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커팅을 했어요. 보시면은 나사산 부분이 거의 위로 다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2줄 정도 지금 걸쳐 있는 상태예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스포크가. 이게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위로 안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거의 지금 니뿔 높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게 길게 잘라놔서 어거지로 그냥 세게 돌려서 빌딩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분 빌딩 하신 분은 반성 좀 하시고요. 이거 어찌됐든 돈 주고 고가의 새 제품을 사서 빌딩 하신 건데 이렇게 빌딩하면 안 되죠, 진짜. 그래서 다시 리빌딩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 빌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이싱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프론트, 리어 전부 다 끝났어요. 지금 더 해야 되는 작업은 이제 장력을 당겨서 기초 장력을 잡아놓고 투링, 이제 좌우 밸런스, 상하 밸런스를 보고요. 그다음에 디싱이라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장력 측정, 고르게 다 장력이 잘 들어가 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 투링까지 해서 빌딩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엄청 단계가 많죠. 빌딩이 굉장히 하이에 있는 자전거 기술 중에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빌딩이 이제 자전거 정비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그럼 바로 빌딩, 이제 본격적인 빌딩이라고 해야 되죠. 본격적인 빌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빌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조립해야 되는데요. 그 조립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제 뭐 원해서 바꾸는 파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립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브레이크. 기존 브레이크는 너무 뻑뻑해서 사용이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옛날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시마노 105 신형 제품으로 R7000으로 이제 교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이제 거의 아까 전편에서 나갔지만 마모가 엄청나게 심해서 이제 카본 패드, 스위스탑의 카본 제품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블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로 거의 뭐 케이블 중에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앞쪽 너트랑 뒤쪽 너트까지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뒤 타이어를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넬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링 볼트, 요거는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찢어지려고 했던 그 로터의 오링도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테이프, 자전거랑 최대한 잘 어울리는 쪽으로 해서, 이분이 포항에 사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이쁜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항상 헤드 튜브, 포크, 헤드셋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싱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싱 작업을 하고 포크 인스톨하고 헤드셋을 끼워줄 겁니다. 한번 페이싱은 이제 이렇게 생긴 장비로 프레임 도장면을 이제 깎아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기존 상태가 얼마 정도의 두께로 페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고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페이싱 하면은 오히려 안 하는 상태만 못 하게 돼요. 먼저 절삭료를 도포해주고, 그런 도색면이나 이제 뻑뻑하게 헤드셋이 들어가면은 구동에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런 작업을 원래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페이싱 작업 끝났고요.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은색 부분이 싹 보이죠? 위쪽도 깨끗해졌죠? 헤드셋이 팍팍팍팍 잘 돌아가겠죠? 자, 이제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핸들 막 돌면? 핸들은 잘 돌아야 돼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됐으니까 이쪽도 이제 페이싱을 해야겠죠? 자, 이제 비비쉘 페이싱 하겠습니다. 뭐 이제 페이싱이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헤드 튜브 쪽부터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은 헤드 튜브 쪽에 안티시즈 그리스를 도포를 해줄게요. 헤드셋 베어링 꽂아서, 신기하게 되게 멋있게 헤드셋 베어링 금색. 아마 알루미늄은 아니고 황동이어서 이런 색깔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스페이스링을 카본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 카본으로. 스페이서링이 카본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아우, 새 부품 끼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 볼트에도 안티시즈 그리스 살짝, 너무 많이 발랐네. 발라주고, 일단은 가조립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요거는 내려서 어차피 수평 세팅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포크를 고정하기 위한 가조립부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패싱 했더니 진짜 헤드가 잘 돌아요. 네, 이제 비비 인스톨 한번 해볼게요. 안티시즈 그리스를 이제 도포를 해주고요. 나사산에만 받으셔야 돼요. 베어링 부분에 닿으면 안 돼요. 드라이브 사이드 먼저 조립을 해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일단은 돌아갈 만큼 최대한 조여주시면 돼요.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비비를 조여줄게요. 항상 조이실 때는 드라이브 사이드 먼저, 반대쪽 논드라이브 사이드까지 토크렌치로 체결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은 토크 값이 딱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소리죠. 꼭 토크렌치 사용하시고 이렇게 토크 풀어주시고요. 안 그러면 고장나요, 토크렌치. 그리고 이제 크랭크 조립할게요. 크랭크 쪽 스핀들 쪽에는 요 파커툴에서 나오는 하이퍼포먼스 베어링 그리스 사용해서 살짝 소량 발라서 이제 인스톨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이 오링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들어갑니다. 암을 끼우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이게 암을 끼우기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링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 위에 이제 논드라이브 사이드 암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안티시즈 그리스를 또 한번 도포해 줄게요. 그리고 요 크랭크 볼트, 요게 쉽게 말해서 이제 캡이 아니고요 볼트인데요, 유격을 잡는 볼트라고 보시면 돼요. 로터 크랭크의 조립 방법은 뭐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로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마노 로드 크랭크랑 조립 방법이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다만 트랙 크랭크다 보니까 토크 값이 살짝 더 높은 정도? 요 유격 볼트의 토크 값이 살짝 더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감으로 유격을 먼저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조금 까다롭죠. 로드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상에 이제 토크 값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없어요. 네,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옆에 사이드 볼트를 잠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템 조립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헤드셋 먼저 조립할 때 이쪽 먼저 조이고 옆에 사이드 볼트 잠그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로터 만약에 뭐 중고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드 볼트에 은색 부분이 있어요. 볼트. 이 부분이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크랭크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이렇게 빠지는 볼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빠진 거는 AS가 안 돼서요. 이 반대쪽 암을 통째로 다 사야 돼요.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조립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지만 좀 불안하죠. 네, 이런 식으로 토크 값을 넣어주고요. 유격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그리고 여기 중간 볼트 한 번 더 꽉 조여주세요. 네, 이렇게 크랭크 장착이 끝났고요. 다음 체이닝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뭐 제가 강하게 물린 건 아니에요. 그냥 툭툭툭툭 풀릴 정도인데, C클램프를 먼저 조립하고 C포스트 조립해서 좀 안전하게 물릴게요. 원래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촬영 중이라 좀 깜빡한 게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티시즈 그리스 발라주고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요런 작은 볼트에서 소리 나는 게 엄청 크게 들려요. 프레임에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크랭크에 소리 나는 줄 알았더니 C클램프에 소리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거 좀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는 거의 생길 요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네. C포스트에는 카본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카본 그리스를 도포해 줄게요. 많이는 안 바르고요. 살짝씩만. 이렇게 거치하고 이제 바로 체이닝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체이닝 한번 조립해 볼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체인이 이렇게 딱 이쪽 너트 끼워주고요. 미리 안티시즈 그리스를 체이닝 볼트에 이제 도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쪽도 고착이 돼서 안 풀리거나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스 조금씩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조이실 때는 웬만하면은 처음에 가조립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살짝씩만 돌려주신다는 느낌으로 걸어만 주세요, 볼트를. 그리고 중요한 게 별 모양으로 이제 조일 거예요. 그래야 균등하게 쉐이닝이 딱 평평하게 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크도 딱 균일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립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안 하는 샵 되게 많아요. 자동차 휠 조일 때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제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조립을 해줄 겁니다. 토크 렌치도 마냥 이쪽만 바로 토크를 넣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뻑뻑해질 때까지 조여줬다가 마지막에 토크를 한 방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만 딱깍딱깍 하면은 아까 별 모양으로 넣은 게 의미가 없어져요. 한쪽만 먼저 토크가 세게 들어가겠죠.
아, 이 토크렌치 걸리는 소리 진짜 한 4, 5년 동안 듣고 있지만 질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토크렌치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많은 샵들에서 제대로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토크렌치는 여기 지금 여기 잡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 부분이 토크렌치가 다 있어요. 어떤 토크렌치든 이 부분 잡고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이 부분만 잡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잡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중이라 정확하게 꽂아놓고 하느라고 이제 안 잡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잡고 끝을 잡아준 다음에 딸깍 하는 순간 토크를 그만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토크렌치 사용하는 게. 근데 그냥 막 쓰나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인링 장착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타이어는 요 피넬리에서 나오는 피제로 벨로 4S 요 타이어를 장착할 거예요. 타이어 끼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요 이 로고 있는 부분을 밸브홀 중간으로 딱 놔주시고요. 한쪽만 걸칠게요. 튜브는 기존 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을 거치셨으면은 튜브를 일단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원래는 바닥에 놓고 하시는 게 편하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공중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넣으셨으면은 밸브 쪽을 한번 쭉 올려주세요. 올리신 상태에서 그럼 타이어가 이렇게 뜨거든요. 뜬 타이어 쪽을 밀어주세요. 이제 나머지 쪽을 껴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튜브를 같이 이렇게 집어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신 다음에 양 손을 같이 가시는 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으로 팍 껴요. 이제 저는 뭐 타이어를 하도 많이 갈았으니까. 근데 일반 분들은 좀 뻑뻑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빼실 때 사용했던 이런 타이어 주걱을 사용해서 이쪽 반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타이어 주걱을. 비트 쪽을 잡으신 다음에 타이어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다는 느낌으로 끼면 바로 툭 하고 껴질 거예요. 네, 되게 쉽죠? 타이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자, 이제 코그를 한번 껴볼게요. 코그를 끼기 전에 고착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코그예요. 진짜 풀기 빡세요. 그래서 필이 그리스 뭐 안티스지가 아니어도 좋아요. 무조건 그리스는 하나씩 발라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는 안티시즈 그리스 이렇게 바를 겁니다. 이제 코그 끼실 때 정확하게 끼시는 방법은 야마 안 나게, 야마 나면 허브 버려야 돼요. 이렇게 딱 수평으로 넣고요. 일단 올려놓으세요. 코그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코그 나사선이랑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누르시고. 그러면은 돌다가 툭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이런 소리가. 그때 돌리시면 정확한 나사선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코그 끼실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끼실 수 있겠죠. 손을 일단 돌려놓고, 랑링은 또 코그의 반대죠. 네, 반대여야 코그가 안 풀리겠죠. 반대 나사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공구를 사용해서 이제 조이겠습니다. 코그를 이렇게 한 바퀴 뺑 감아주신 다음에 그 잠기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코그는 돌려주시고, 랑링은 이쪽 랑링 공구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부분으로 또 반대겠죠.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제대로 딱 잡고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휠을 들고서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이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설명해 드리느라고 공중에 떠서 하지만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토크가 제대로 들어가고요. 야만할 확률도 없어집니다. 제대로 끼고 오시죠. 네, 제대로 조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체인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체인을 장착하기 전에 휠이 뒤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콘너트를 엑셀러트를 한번 잠가주고요. 손으로만 살짝 잠가주시면 돼요. 뒤로 안 빠질 정도로만. 그리고 체인을 프레임에 잘 안 닿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쫙 펴서 걸어주시고요. 자전거에. 보통은 위로 결합하는 것보다 밑으로 결합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좋다기보단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즈미 V체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뒤에 너트 아닌 너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가 좀 자주 빠져요. 이렇게 자주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체인을 결합하실 때 보통 이런 공구로 조이셔야 되는데 그냥 뒤에다 이렇게 손 놓고 일자 드라이버만 돌리세요. 그러면 이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친구도 돌려서 껴주셔야 됩니다. 낄 때 조금 얘가 탁 하고 껴지는 건 아니라서 인내심을 갖고 조심조심 끼셔야 됩니다. 끼시다 보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체인을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텐션을 잡아야겠죠. 클리어런스랑 이런 거를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텐션 잡는 방법 되게 쉬운 건데 저도 초반엔 되게 어렵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간단한 건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솔직히 이게 좀 감각에 의존하는 작업이라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을 뭐 따라 하셔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 시튜브와 타이어 사이에 공간 있죠?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요. 뒤로 쭉 당겨 보세요. 그러면 타이어가 이제 손하고 이렇게 딱 닿으면서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당기시면 너무 팍 누르진 마시고요. 그냥 적당한 힘으로 누르시면은 텐션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1, 2cm 정도 왔다 갔다. 이 상태에서 바로 렌치로 조이지 마시고요. 손을 일단 돌려보세요. 돌리실 때 여기 간격, 체인 스테이 간격 한번 확인하시고요. 타이어가 닿진 않는지 센터 확인하시고 손으로만 살짝 위치만 잡아주세요. 그 뒤에 이제 이런 렌치로 조이실 때 이쪽 먼저 한 방에 조이지 마시고요. 살짝 조이셨다가 반대쪽 살짝, 이쪽 살짝, 반대쪽 살짝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요. 텐션 이 정도. 이게 굴렸을 때 살살 굴려도 잘 굴러갈 정도. 텐션이 너무 빡 당겨지면은 저항 때문에 휠이 잘 안 굴러가요. 네, 그 점 인지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네, 페달 장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나사선 방향 이런 거는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페달 장착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앞쪽으로 구르는 방향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하실 때 뒤로 가시지 않잖아요. 그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대쪽 왼쪽도 마찬가지로 렌치를 앞으로 돌리죠. 네, 앞쪽으로만 돌리시면 돼요. 반대로 또 풀 때는 뒤쪽이겠죠? 네, 굉장히 쉬워요. 페달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제 스트랩을 장착할 건데요. 스트랩을 장착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스트랩 요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은 절대로 안 껴집니다. 여기 스트랩 보시면은 이렇게 버클에 누르는 곳이 있어요. 눌러주시고 이쪽 여기 롤러 안쪽으로 통과를 하셔야 돼요. 롤러 안쪽으로 통과를 해서 쭉 넣고 딱 놓으신 다음에 여기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는 이쪽 안쪽 공간 있죠? 방금 눌렀던 부분, 눌렀던 부분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장착해 볼까요? 장착할 때는 페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페달 바깥쪽으로 요 로고가 보이게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보통 이제 토클립이 들어가는 페달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서 홈 안쪽에다가 이렇게 스트랩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에 그냥 쏙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신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요거를 버클을 누르시고요. 안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마무리는 여기 방금 눌렀던 부분에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눌러 주시고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또 한 번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바퀴 낄게요. 네, 이제 핸들바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핸들바 장착하기 전에 이게 카본 핸들바와 카본 스템이기 때문에 이 결합부에다가 카본 그리스를 살짝 발라줄 거예요. 결합부에만 발라주시면 돼요. 살짝씩만,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그 상태에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스템 앞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볼트에도 그리스를 다 발라야겠죠? 그리스 살짝 발라주시고 일단은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아야 되거든요. 다 잡고 호이자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한 개만 일단 걸쳐놓는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조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주문을 겁니다. 떨어지지 말아라. 조심스럽게 두 번째 볼트를 짚고 오, 떨어지지 말아라. 자, 두 번째 볼트를 대각선에 위치한 아이 요 구멍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두 개의 볼트는 냅두고 여기 방금 꽂았던 아이들만 결합을 먼저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여기만 먼저 조이면 안 되고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어차피 이따가 토크렌치로 다 결합을 할 거라서 조립을 먼저 해주시면 나머지 두 개 볼트를 끼우실 때 편안하겠죠. 네, 나머지 두 개도 한번 조립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결합을 먼저 해주고 이제 내려서 세팅을 하면서 토크렌치로 잠가 줄게요. 네, 이제 스템을 세팅하고 토크 값을 넣어줄 건데요. 그 전에 아까 전에 제 장난으로 이제 낄게요 하고 낀 앞에 휠을 먼저 껴줘야겠죠. 왜 그랬냐면은 공중에 매달려서 자전거 휠을 조립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완전히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바퀴를 툭툭 두 번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에랑 똑같아요. 조금씩 토크를 균등하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는 그렇게 크게 세게 조일 필요가 없으세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조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드 볼트 있죠? 이걸 이제 조립을 해줄 거예요. 발로 이제 다리로 이렇게 타이어 앞 타이어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매 눈으로 스템 센터와 타이어가 지나가는 일직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됐다 싶으면은 토크렌치에 토크를 세팅하시고 마찬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조일게요. 토크가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토크렌치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잡고 끝부분으로 딸깍. 네, 반대쪽도 똑같이 네, 딸깍.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옆 사이드 센터를 맞춘 거고요. 이제 핸들바 세팅을 해야겠죠. 자, 핸들바 세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수평의 바닥에 있는 땅에다가 자전거를 놓으시고요. 이 땅하고 핸들바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일직선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센터랑 이 센터랑 같이 봐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랑 땅이랑 맞추는 거는 핸들바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사람의 피팅에 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보통 되게 세팅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요. 보통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나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피팅을 보면서 바꿔주는 게 맞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조여줘요. 아까 체인링 조이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X 모양으로 볼트를 조여주시면 돼요. 위쪽 볼트 하나, 자,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아래 볼트 하나, 다시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요 간격이 어느샌가 딱 맞을 거예요. 요 간격이 여기랑 여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위에는 너무 붙었고 아래는 너무 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를 조금 푸세요. 푸신 다음에 아래를 좀 더 조이시면 당연히 간격이 맞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 딸깍, 이렇게 다 비슷하게 돌렸을 때 딸깍딸깍 해줘야 토크가 균등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핸드바 조립이 끝난 겁니다. 네, 이제 안장을 껴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안장을 바로 넣어주세요. 안장을 좀 이렇게 눕혀서 넣어야 돼요. 일자로, 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에서 돌리듯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싹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딱 돌아갈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간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9도에서 27도, 0도에서 18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0도에서 18도 쪽으로 세팅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쪽 너트가 되는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왼쪽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볼트를 미리 결합해 놨어요. 결합해 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볼트를 살짝 걸쳐준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고요. 반대쪽은 또 반대예요. 이쪽에서는 또 볼트가 들어가고요. 반대쪽은 역시 너트가 들어가겠죠. 중간에 여기 너트와 볼트 사이의 중간에 고무링이 하나 들어가는데 꼭 잊지 마시고 넣어주시고요. 이제 4mm 렌치를 사용해서 돌려주시는데, 이때 MB가 잘 안 돌아가요. 나사선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 돌아가니까 좀 조심조심 야마 안 나게 하셔야 되고, 야마 나면은 이 부품만 거의 5만원 가까이 합니다. 살짝 돌려놓으신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해만 하면 되게 쉬운데, 이쪽을 조이면 올라가요. 반대쪽으로 뒤쪽을 조이면은 뒤가 올라가겠죠. 조이는 방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코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좀 내려야겠죠. 그럼 뒤쪽을 올려서 뒤쪽을 조이는 거예요. 서서히 내려오죠. 자, 뻑뻑해져서 이제 더 이상 안 조여질 때 앞을 살짝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한번 더 조일게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이제 여기를 토크렌치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살짝씩. 이게 한쪽만 또 너무 조이면은 세팅 값이 당연히 변하겠죠. 조여서 올리고 조여서 내리고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마냥 한쪽만 조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앞쪽만 엄청 조이면은 앞쪽이 엄청 올라가겠죠. 뒤쪽도 동일하게 토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MB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레버를 설치를 할 거예요. 브레이크 레버 역시 핸드바가 카본이기 때문에 카본 그리스 소량 발라줄게요. 이렇게 볼트에도 그리스를 발라놨고요. 5mm 렌치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레버를 인스톨 할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카본 레버, 카본 레버래. 이 카본 바 쓰시는 분들은 이런 브레이크 레버 장착하실 때 브레이크 레버의 토크 값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카본 바의 토크 값을 보셔야 돼요. 이 MB 같은 경우에는 5.5N 정도 버티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쪽이 크랙이 나겠죠.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브레이크암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R7000 시마노의 신형 105 브레이크암입니다. 이렇게 와셔 한 장이 꼭 들어있거든요. 와셔 한 장 뒤쪽 부분에 껴주시고요. 이쪽에 장착을 할 거예요. 5mm 볼트예요. 항상 5mm 볼트. 너트죠, 어떻게 보면. 뒤쪽을 통해서 길이는 포크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 맞도록 돼 있거든요. 일단 살짝 조여주신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바로 세팅할게요. 케이블은 다이아몬드 슬릭, 코메트의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겉선 하우징을 설치할게요. 마감 캡을 껴주고 이런 공구를 사용해서 눌러줘야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케이블 안에서 뻑뻑해지니까 살짝만, 안 빠질 정도만. 케이블을 먼저 하우징에 넣어줍니다. 색깔 참 이쁘죠?
이제 신형 브레이크 암부터 여기 볼트가 5mm에서 4mm로 바뀌었어요. 다 푸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살짝 공간이 생길 정도로만 풀어주신 다음에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딱 당겨주시면 돼요. 암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너무 꽉 조이실 필요 없고 살짝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안 빠질 정도, 너무 세게 안 조여질 정도로만 조이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남은 케이블은 살짝 여유 공간을 남겨두고 커팅해 주시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마감 캡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패드 세팅을 해줄 거예요. 완전히 패드를 브레이크하면서 분리시켜 주시고요. 볼트는 잊어버리지 않게 살짝 걸쳐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뒤쪽에 십자 볼트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뒤로 슬라이딩 하듯이 밀어 주시면 패드가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스탑 카본 전용 패드. 패드에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레프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패드 위쪽 보시면은 글씨가 가는 방향이나 진행 방향이 써져 있거든요. 이쪽 잘 보시고 끼시면 됩니다. 역순으로 슬라이딩해서 쭉 껴주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이 볼트를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꽉 조이는 볼트는 아니에요. 네, 이제 카본 패드를 장착을 했고요.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겠죠. 패드를 살짝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세팅을 할 거예요. 잘 보이게 이쪽 먼저 할게요. 이 패드가 너무 위로 올라서 이렇게 타이어가 닿지 않도록 세팅하시는 게 중요해요. 림 머신드 라인에 잘 닿도록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면만 닿지 않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은 상태에서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시면 돼요. 안 들어갈 정도로만. 너무 센 힘은 필요 없어요. 최대한 머신드 라인과 똑같이 가도록. 그냥 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차를 저기 머신드 라인에 주차를 어떻게 완벽하게 할까, 이런 느낌으로 세팅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버를 토크렌치로 조여줘야겠죠. 네, 이 정도만 조여도 카본 그리스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격은 레버를 끝까지 잡았을 때 이 레버가 핸들바에 닿지 않도록 세팅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뒷부분에 아까 삽입했던 너트를 인스톨을 할 건데요.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으시고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조여주시면 돼요. 제일 많이 안 하는 부분들이죠. 매장에서, 자전거 샵에서. 뭐 하시는 샵들도 굉장히 많지만 안 하는 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요 브레이크 센터를 잡는 일인데요. 그건 어떻게 잡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2mm 렌치로 가지고 브레이크 암을 보면은 이런 조그만 볼트가 하나씩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조여 보시면 알아요. 이 볼트를 제가 한번 조여 볼게요. 그냥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한, 한번 막 감아 볼게요. 이 볼트를. 아까까지 좀 괜찮았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 패드가 림에 붙기 시작했어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더 떠져 있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볼트를 조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센터를 잡아주는 세팅 볼트인데, 요거는 이제 조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오른쪽이 붙는구나. 그럼 반대로 풀면 왼쪽이 붙겠죠. 요런 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잡아가면서 세팅을 하면 돼요. 지금 오른쪽이 먼저 다 버리죠. 엄청나게 뻑뻑해졌어요. 아까 그 좋던 레버가. 네, 요거를 이제 세팅해 볼게요. 네,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겠죠. 브레이크를 천천히 잡아가면서 풀어줄게요. 아까 조였으니까 세팅을 해주십니다. 휠도 한번 굴려보시고요. 자, 이제 장착의 마지막 바테입이 남았습니다. 바테입은 저희가 임의로 이제 멀리 계시다 보니까 골라드렸고요. 이렇게 바테입을 다 풀어주시고요. 요거 안에 이제 테이프가 있는데, 요거를 다 뜯고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다 뜯고 하시고요. 요거를 뜯어가면서 하시는 분, 뭐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다 뜯고 합니다. 자, 바테입은 방향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감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버리면 바테입이 반대가 돼요. 손을 쥐는 방향에 힘이 반대로 들어가서 풀리는 방향이 돼버려요. 이렇게 감아버리면, 안쪽으로 감기면. 그래서 바테입은 항상 바깥쪽으로 감기게 감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감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별이 이렇게 감으면 다 가리겠죠. 한번 감아볼까요? 가리죠. 뭐 어찌됐든 이렇게 감으면 가려지니까 반대쪽으로 감을 거예요. 이렇게. 플러그 시작 부분은 손으로 꾹 누르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바 테이블. 쭉 당겨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올리신 다음에 또 똑같이 쭉 당겨서 올리시고, 간격 맞추는 법은 슈퍼카즈는 굉장히 간단해요. 별이 다 보이도록 그 정도 간격만 유지하시면 이쁘게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는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고 동그랗게 이쁘게 나오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감는 게 낫습니다. 다 감고 나서 딱 내렸는데 막 어디가 뜨고 이러면은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번 쭉쭉쭉 감아 볼게요. 간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다 보이게, 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찌됐든. 그리고 가능한 가장 똑같은 힘으로 당겨 주시면서 감는 게 중요합니다. 간격 또한 똑같이 가야 이쁘게 나와요. 바 테이프 똑같은 힘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점점 데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문양이 이렇게 회오리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돼요. 네, 이제 양쪽을 이제 다 감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보통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제 커팅할 때 어떤 방향으로 대체 잘라야 이쁘게 나오냐,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가 되느냐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바 테이프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거에 반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반대로 잘랐겠죠. 네, 반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대보시고 쭉 내려와서 커팅되는 부분 최대한 길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잘라준 뒤에 쭉 당겨서 똑같이 빠떼기 감듯이 한번 감아주시면 이쁘게 이렇게 딱 끝나요. 일자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 마감 테이프를 왜 그 검정 테이프로 감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위에 여기 기존의 바 테이프에 들어있던 마감 테이프로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바 테이프에 들어있는 그 마감 테이프는 좀 약해요. 그게 떨어지면 바로 풀려버려서 쭉쭉 당겨서 힘있게 한 두어 바퀴 정도 바 테이프를 감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감을 때도 요 딱 바 테이프 끝나는 부분까지 감아야 이뻐요. 여기 핸드바를 넘어오면은 좀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딱 바 테이프까지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이제 안에 박스 안에 들어있던 테이프를 이쁘게 붙여줄게요. 이것도 조금 세심한 디테일인데요. 요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게, 네, 위쪽으로 안 끝나게 해주시면 잡았을 때 툭툭 걸리는 느낌이 없고, 나중에 거기 오래되면 이제 끈적끈적한 게 나와요. 끈적이 같은 게. 그런 게 안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최대한 바를 침범을 안 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두 번 감기는 게 돼서 바 테이프 위쪽에서 풀릴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이렇게 위쪽도 밑에서 끝나게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 테이프 이쁘게 잘 감겼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체인 오일을 도포해주고 이제 분해 정비 영상을 끝낼까 해요. 자, 체인 오일을 어떻게 발라야 되냐? 일단은 체인 오일을 바르기 전에 기본적으로 체인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바르셔야 제대로 발랐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도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보통 이제 픽시샵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뒤쪽에다가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샵도 있고, 뭐 저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원래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정석은 한 코 한 코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부분,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쓰잘데기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링크예요. 연결되는 체인과 핀의 사이에 연결되게 해주는 애고요.
실질적으로 구동에 영향을 주는 건 안쪽에 있는 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볼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한 방울씩 이렇게 헝겊 하나 대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게 조금 귀찮으시다 그러면은 살짝 돌려가면서 툭툭툭툭툭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게 오일이 너무 많아도 불필요한 오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워지기만 하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점도가 있다 보니까 더 끈적끈적하게 돼서 뭐 더러운 것도 많이 붙게 되고 저항도 불필요하게 세져요. 그러니까 이런 체인이랑 이런 윤활 작용이랑 이런 마모에 대한 거에 대한 점도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필요한 점도가 생겨버려서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안 타다 보면 굳어서 이제 고착이 돼버리면서 체인핀이 제대로 구동을 안 하겠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체인을 한번 가볍게 쓱쓱 닦아주세요. 꼭 하실 때는 크랭크를 잡으시던가 휠을 잡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간에서 요 끝에서 하지 마세요. 끝에서 하다가 이런 거 싹 빨려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손가락 진짜 잘립니다. 이 정도만 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굴려주세요. 벌써 소리가 틀리죠? 아까까지 엄청난 체인 소음이 나던 게 엄청나게 조용해졌죠? 그리고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WD-40을 뿌리면 안 되나요? 라고도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WD-40이요? WD-40은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 작업할 때 쓰는 그런 오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막 뿌리는 윤활 막 녹슨 거 풀 때 그런 거 그런 거잖아요. 엄청 윤활이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곳을 한번 보세요. 보통 이런 너트 안 풀리면은 쫙 뿌려가지고 풀죠. 그런 게 이 녹을 조금 제거하거나 좀 산화자국을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거나 오일 같은 걸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오일까지 다 빠져요. 네,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체인 오일을 만약에 이제 깨끗해졌네 하고 쫙 뿌리면은 그냥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체인 오일 아무리 좋은 거 막 4만원짜리, 5만원짜리, 8만원짜리 써도 다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찰이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되는 정도의 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묽어져요. 그냥 물 뿌린 것만 못한 성능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는 물론 소음이 안 나겠죠. 이제 점차 이런 안에 있던 오일들이 녹으면서 저항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를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점도들이 없으니까 소음이 엄청나게 크게 나겠죠. 실제로 WD-40에서 실제로 체인 전용 WD-40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다이소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마트나. 그게 왜 나오겠습니까? WD-40 그냥 일반 제품 뿌려도 되면은 그걸 나올 이유가 없죠. 자, 체인 청소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완차분해 정비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몇 시죠, 사장님? 2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지금 새벽 2시가 좀이 아닌데요. 지금 2시 33분. 2시 33분에 지금 끝났어요.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어제도 출근하자마자 이거부터 했고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이거부터 했어요. 거의 영상만 찍으면은 뭐 빨리 끝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일을 이제 하면서 네, 맞아요. 정비도 또 손님들 거 봐주면서 하느라 네. 오래 걸린 것 같고 다음번엔 또 첫 이제 촬영이니까 좀 미숙한 점도 많고 네.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번에부터는 이제 좀 더 빨라지긴 하겠죠. 네,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고 하고 이제 대본도 막 준비해보고 뭐 모든 거의 뭐 80% 정도가 제 애드립이었지만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 유튜브가 저는 정말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영상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촬영 끝나서 이제 편집해야 되는데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사장님 좀 어떠셨어요? 분해 정비하는 거? 뭐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웬만큼 지식이나 수준을 많이 올려서 이 픽시 문화에 뭐 타기만 하고 뭐 라이딩만 하는 그런 재미보다도 좀 정비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좀 갖고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컨텐츠를 좀 계획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샵을 3년 정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정비에 대한 질문, 그냥 뭐 포텐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가장 많은 게 정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전거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딱 말해드리고 싶은 건 소비자분들이 알아야 샵들이 발전을 하고 정비 실력이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분들이 야 너네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고 싫어하셔야 샵들이 정신 차려요. 정말로 정비 부분도 저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도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이제는 뭐 도싸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서 다른 샵 까고 여기 안 좋다더라 저기 안 좋다더라 이런 거 물론 보기는 안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비 실력이 발전을 하고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PC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비를 너무 막 해요. 근데 이제는 막 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고가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는 조금 픽시샵들도 저희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는가 하고 기획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끔한 시선으로 이런 정비에 대한 거를 더 자세히 봐주셔야 샵들도 아차 할 거예요. 저희도 아차 했었고요. 네, 그렇게 컨텐츠를 계획했었고요. 더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도 더 멋지게 정비하고 더 멋진 컨텐츠로 다시 뵙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뭐 일단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구독 또 좋아요 이런 거는 또 필수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서들 좀 쌍욕하기 전에 좀 알아서들 해주는 그런 좀 문화를. 살짝 욕 나올 뻔했죠. 어찌됐든 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촬영하시는 분, 뭐 사장님, 뭐 저도 엄청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러면은 완차분해지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